자, 진도 나갈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까지는 확률의 정의라고 해가지고 확률이라는 건 뭐다? 전체 경우의 수 S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A의 경우의 발생수 해서 S분의 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수학적 확률이 있었고요. 경험적 통계적 확률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기하학적 확률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에는요. 확률의 덧셈 정리하고 확률의 곱셈 정리 이 두 가지를 할 겁니다. 둘 다 뭐 당연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 기본적인 특히 뭐 확률의 덧셈 정리 같은 케이스가 늘상 말하는 경을 나누라 그러면 더해라 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곱셈 정리죠. 곱셈 정리에서 우리가 이제 조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우선 확률의 덧셈 정리 딴 거 아니고요. 자, 문제를 한번 통해서 잠깐만 볼게요. 자, 흰 구슬 3개, 비 블랙 검은 거 4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쌤이 공을 2개 꺼내요. 했을 때 이 두 것이 뭐냐면 같은 색이 나올 확률, 그죠? 같은 색이 나올 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 경을 나눈다 이거예요. 경을 나눈다. 뭐냐면 확률 P는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자, 어떤 경우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흰색 이렇게 나오는 경우 또는 더하기죠. 그 다음에 검은 공 나오는 경우 이렇게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런 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알고리즘 짜져야 되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확률은 항상 뭐라고요? 전체 카운트 항상 해주시라고요. 그러면 전체 경우가 수가 뭡니까? 7개 중에서 그냥 뽑는 거니까 뽑혀 나오는 순서는 상관없죠? 72, 2개 뽑는데 어떻게 나온다? 3개 중에서 2개 뽑는 것 또는 4개 중에서 2개 뽑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한다? 나눈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게 원래는 뭐죠? 이렇게 더하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경우 나누면 더한다 하는 아주 기본적인 패턴 중에 하나. 자, 이런 케이스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런 거 있을까요? 1부터 50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공 한 개를 꺼내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2의 배수 또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얘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한다? 마찬가지로 확률 P는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자, 어떤 케이스입니까?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에다가 2의 배수와 3의 배수가 공통으로 되는 거 예를 들어 6이라든지 18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2의 배수에도 카운트가 됐고 3의 배수도 또 카운트가 됐겠네요. 그래서 겹쳐도 또 두 번 쓰지면 안 되니까 한 번은 빼준다.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6의 배수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확률 P는 자, 전체 경우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50개 중에 하나 뽑는다 이겁니다. 50이라고 하는 것이 10으로 쓰면 50씩 1. 자, 그럼 2의 배수는 여기에 몇 개 있죠? 25개 있겠죠? 25개 중에 하나 또는 3의 배수는 몇 개 있습니까? 16개 있나요? 16개 중에 하나 빼기 6의 배수는 어떻게 있어요? 8, 6에서 8개 있네요? 8개 중에 하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해서 쓰면 25, 16, 8 뭐 이렇게 구하겠네요. 그죠? 여기 기본적인 것들 적어주시고 자, 여기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하자면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쌤이 기호화해서 적어볼게요. 2의 배수가 나오는 것을 사건 A라 치고요. 3의 배수가 나오는 것을 사건 B라 친다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2 또는 3의 배수 즉 뭐냐면 P, A, 컵, B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P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P, A 더하기 P, B 빼기 P, A, 캡, B 해서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럼 이게 진짜 맞는지 봐봐라 이거죠. 얘를 가만 딱 보니까는 얘를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 다시 말해서 확률 P가 50분의 25 더하기 50분의 16 빼기 50분의 8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P A가 되고 이게 바로 뭐 되는 거야? P B가 되고 이게 바로 뭐 되는 겁니까? P C가 아니고 A 캡 B 그죠?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인데 봐라
얘 같은 케이스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A라 치고요. 검은 공이 나오는 사건을 B라 친다면 얘를 표현한 게 자, 얘를 표현한 게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야? 이쪽이 바로 P, A 컵 B 이거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럼 P, A 컵 B는 얘는 바로 뭐 되는 거야? P, A 더하기 그냥 바로 P, B죠. 즉 얘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A, 캡 B가 없죠? 공집합인 경우죠? 그래서 A, 캡 B가 공집합인 거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 배반 사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반 사건. 자, 뭐냐면 우리가 앞서 집합 고일 때인가 이렇게 배울 때 벤 다이어그램 갖고 표현할 때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교집합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겠죠. 그죠? 자, 뭘 말하는 거냐면 A와 B가 서로 친해가지고 이렇게 밤새고 카톡도 하고 하면서 서로 교집합품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둘 중에 한 명이든 혹은 둘 다 뭐 해서 서로 뭐 틀어지는 게 있어서 배반해서 등 돌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야? 이제 공유하는 부분이 없어졌다는 소리입니다. 배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 배반 사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요건데 만약에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 그러면 바로 그냥 A인 경우는 더하기 B 즉 선생님 평상시에 말하는 경을 나누라 그럼 더해라 그게 요 같은 케이스네. 그죠? 이거 좀 더 보십시오.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는 건데요. 확률의 덧셈 정리는 바로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케이스입니다.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케이스. 자,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P, A, 컵, B. 이게 이제 합사건이죠. 자, 두 개의 사건의 A 사건 또는 B 사건의 확률은 뭐다? PA 더하기 PB 빼기 P, A 캡 B.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인데 여기서 중요한 어떤 거 이렇게 되는 케이스. 뭐야? A 캡 B가 공집합인 케이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무슨 사건? 이런 것은 우리가 배반 사건. 그죠? 배반 사건일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PA 컵 B는 바로 뭐 PA 더하기 PB. 왜? PA 캡 B가 얼마니까 얘는 0 되죠. 이건 공집합이니까 이렇게 될 확률은 0.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된다. 이게 평상시 선생님이 말하는 바로 뭐한다? 요 같은 케이스가 말하는 경우를 나눈다. 그죠? 그럼 뭐한다? 더한다. 그죠? 이렇게 되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다. 이거 정리해보세요. 남자 30, 여자 20명 중에 3명 뽑을 때 적어도 2명 남았을 때 적어도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가 3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집니다. 같은 주사위예요. 첫 번째 나온 눈의 곱씨 3의 배수의 확률 적어도 2개의 눈이 같을 확률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남자 30명, 여자 20명, 3명 뽑는답니다. 근데 적어도 2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적은 게 뭐냐면 적어도라고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6건 적어도란 말이 안 나왔다고 하면 그냥 뭐 제대로 풀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늘상 말하는 경을 나눠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되는 사건을 A라 친다면 어떻게 되는 케이스입니까? 남 혹은 여 이렇게 되는 케이스죠. 그럼 이놈의 여사건은요? 내가 지금 적어도란만 나왔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 이렇게 되는 케이스죠. 그러면 적어도란 말 나왔다고 해서 여사건도 2가지고요. 원래 풀어도 뭡니까? 2가지잖아. 굳이 해서 이걸 풀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적어도란 말이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경을 나눠보라는 경우. 그래서 얘 같은 케이스는 남자 3명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명 중에 3명 뽑으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자 30명 중에서 2명 뽑고 그죠? 이건 곱하기죠. 뽑고 그리고 여자 20명 중에서 1명 뽑는다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될 때 얘 확률 P는 전체 몇 명?
50명 중에서 3명 뽑는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30C3 더하기 30C2 곱하기 20C1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다음에 또 볼게요.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곱씨, 곱이야, 곱. 3의 배수가 되는 사건을, 자, 그럼 해볼게요. 그럼 3의 배수가 되는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의 배수, 3의 배수 아닌 거. 그냥 순서대로 하면 3의 배수만 3개 나와도 3의 배수인 거죠. 혹은 3의 배수 나오고 3의 배수 나오고 아닌 거 나와도 당연히 3의 배수입니다. 또는요, 3의 배수가 하나만 나오고 아닌 거 나와도 3의 배수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도 순서 바꿔서 3가지, 여기서도 순서 바꿔서 3가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뭐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A라고요. A 사건이요. 근데 이렇게 해서 구하기보다는요, A 컴플리먼트 하면 아닌 거 다 셋 다 3에서 아닌 거 구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래서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PA인데 얘는 뭐야? 1 빼기 PA 컴플리먼트 이렇게 구하는 게 낫다고 얘는. 그죠? 디자인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1 빼기 자 주사위 3개 동시에 되니까 6가지의 3에 3승 이렇게 되겠네. 그죠? 6에 3승 되고요. 자 4의 배수 아닌 거, 4의 배수 아닌 거, 4의 배수 아닌 거. 그러면 주사위 하나에서 3의 배수가 몇 개 있죠? 2개 있죠?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닌 것은 몇 개 있으니까 4개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4가지. 굳이해서 말하면 사실. 그래서 뭐 되는 거야? 4의 3승. 이렇게 연산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다음에 이번에도 적어도라는 걸 나왔어요. 그죠? 이번에 적어도 2개들이 같을 확률. 자, 그러면 같고, 다르고. 그죠? 근데 이 다른 게 또 뭡니까? 같고, 다르고. 그죠? 그냥 서로 다르니까. 이게 사건 A라고. 그러면 얘 같은 케이스가 뭐냐면 반대 A 컴플리먼트가 바로 뭐야? 동글뱅이, 세모, 네모. 뭐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예요. 서로 다 다른 케이스. 그래서 얘는 진짜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적어도라고 말 나왔는데 진짜 6건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자, 뭐야? P, A는 1 빼기 P, A 컴플리먼트.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기 않겠다. 그죠? 얘는 적어도란 말이 없어도 이 사건을 이용해서 풀었고요. 1 빼기 얘는 말이야? 이게 3승분의 서로 다른 의미는 6가지 앞에서 나온 거 말고 5가지 앞에 2개 말고 4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이런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건데요.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걸 하기 전에 우선 뭘 하는 거냐면 자, 조건부 확률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공부해 볼게요. 조건부 확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P 자, 수학은 기호와 정의함은 정확히 읽고 쓸 줄 알아야 됩니다. P 확률을 구해라. B 짝대기 A. 자, 어떻게 읽어? B 바 A 이렇게 했습니다. B 바 A. P B 바 A 이렇게 읽으면 돼요. P B 바 A다라고 하는 소리는 뭘 말하냐면 PA 분의 P A 캡 B라고 우리가 3개 다 나와 있는데 이거의 뜻이 바로 뭐냐면 자, 요 뜻입니다. 요 뜻. 이게 말은 뭐냐면 사건 B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뭐냐면 반드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라고 하는 바로 뭐야?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그죠? 사건 A가 반드시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가 계산할 때 뭐한다? PA분의 PA 캡 B라고 하는데 아직 뭐 잘 모르겠죠. 자, 그림을 통해서 벤더의 그림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가 U가 있고요. 자, 여기에 집합 A가 있고 여기 집합 B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선생님이 그냥 임의적으로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20, 15, 10, 20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대체 뭐냐? 25, 45, 65 그냥 여기 15 합시다. 30, 60. 자, 그럼 총 카운트가 이제 60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하나씩 해볼게요. PA가 될 확률, PB 될 확률, PA 캡B 될 확률. 자, 봐. B바 A, A 바 B. 갑니다. 뭐 어떤 집합이라 해요. 그래서 A에 속해 있는 집합 명수가 35명이고요. B에 속해 있는 것이 25명, A와 B 동시에 속해 있는 게 15명. 그리고 A와 B도 아닌 A 컵 B 컴플리먼트, 그죠? A 컵 B 컴플리먼트가 15명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이제 다시 했던 얘기를 다시 하면 이거 말하는 거죠. NA가 여기서 보면은 35, NB가 25, A 캡 B가 15, 그죠? 뭐 A 컵 B는 예, 다 여기 합친 거 얼마입니까? 45. 다음에 A 컵 B 컴플리먼트 A하고 B 합집합의 여집합은 15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죠? 자, 이래서 여기서 한 명을 딱 뽑았을 때 A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뽑혀 나올 확률, B 집단에 있는 사람이 뽑혀 나올 확률 이렇게 그거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거 구할 때 자, 약분을 하지 말고요. 우선은 그냥 뭐분의 뭐 약분하지 말고 해볼게요. 자, 전체 몇 명? 60명 중에 A에 있는 사람이 속해 나올 확률 얼마니까? 60분의 35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간단한 겁니다. 자, 갑니다. PB 주나 몇 분의? 60분의 얼마? 25. 그죠? 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서영아 몇 분의? 60분의 15.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잘 봐. A 캡 B가 뭐였어? 60분의 15입니다. 어딜 말하는 거야? 여기 말하는 거야. 여기. 그죠? 여기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봐라. 이제 P, B바 A입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기준. 자, 뭐냐면 기준이다라는 것은 분수의 형태에서 기준이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4분의 3이다라는 것은 기준이 뭐냐면 얘가 기준인 거예요. 분수의 뜻이. 뭐야? 전체 4칸 중에 3칸을 찾아야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럼 잘 봐봐. 얘는요. 똑같은 분자, 똑같은 3은 똑같은데 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전체 4칸 중에 3칸 차지했다. 근데 3칸은 똑같은데 기준이 바뀌었어. 뭐야? 5칸 중에 3칸 차지했다 이겁니다. 자, 조건부를 뭐라고? 기준이 바뀐다고. 뭐야?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자, 그러면 봐야지. 위에 있던 얘 같은 케이스 PA 캡 B에 얘는 기준이 요거야. 요거. 이놈입니다. 전체 중에 요만큼이 얼마큼 차지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도 똑같아. 요만큼인데 기준이 뭐가 되는 겁니까? 기준이 A 사건이 일어나서 뒤에 있는 게 기준이야.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기준 되는 거야. 이게 기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35분의 얼마야? 15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똑같은 15, 15는 똑같은데 60 중에 15였느냐 35 중에 15였냐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쓰게 되면 35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 여기 다시 말하면 P A 분의 얘가 바로 뭐였어? P A 캡 B 즉 PA가 뭐야? 60분의 얼마였어? 35분의 60분의 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까? 제일 정확한 계산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걸 쓸 일은 없고요. 그죠? PA분의 PA 캡해서 거기는 숫자 카운트 해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 PA 캡 B는 전체 중에 요만큼. B바 A는 뭐야? A 중에 A 캡 B. 그러니까 A 중에 B가 A 캡 B잖아. A 중에 B니까. 자, 그럼 다시 봐봐. 연서야, PA바 B. 뜻 해석해봐. 사건 B가 일어날 때 사건 A가 일어날 때 그렇죠. 기준이 얘야. 뒤에 있는 게 기준입니다.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같이 일어날 확률이야. 연사 곱하면 몇 분에? 25분의 그렇지. 25분에? 15. 그렇죠. 15, 15 다 똑같습니다. 그죠? 다 똑같은데 기준이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이게 조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고 숙제하고 나중에 이제 시험에 나올 때 풀이하는 건데 지금 선생님 뭐 했냐면 도표로 주어졌죠. 물론 도표로 주어지는 문제도 있긴 한데 10문제 중에 8문제는 말로 주어집니다. 즉 어떤 뭐 인천의 남동고등학교 하면 안 되겠다. 그죠? 남녀니까는 어떤 뭐 고등학교 A에 남학생, 여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 남학생이 전체 몇 명인데 그 중에 자연계, 인문계야. 자연계가 몇 명이고 여자 인문계가 몇 명이고 뭐 이런 식으로 멘트로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소설책 읽듯이 지나가면 절대로 안 되고요. 수학은 가식화, 도표가 돼야 돼. 해서 말로 나와 있는 것을 선생님은 진짜 내가 지금도 문제 풀어도 쭉 말로 있으면 탁 사서 놓고 표 만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까? 그래야 절대 실수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2번, 3번 읽지 않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또 얘기해줄 여러 가지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능장 받아서 문제를 갖다가 3번, 4번 읽으시면 안 돼요. 그건 2가지 때문에 안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이 잡아먹고요. 1번, 2번, 3번, 그러니까 1번 읽고 2번 읽고 정도까지 모르겠지만 3번, 4번 읽으면 시간 잡아먹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자신감 떨어집니다. 수학 문제는요. 3번, 4번 읽을 때부터 되면 벌써 이거 시간 내가 좀 잡아먹었나? 그리고 떨리기 시작하면서 문제에서 충분히 내가 여유롭게 보면 이해될 수 있는 문제도 점점 떨려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뭐야? 자신감 떨어집니다. 해서 2번 정도 읽고 감 안 온다. 수능에서. 그러면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체크하고 넘어가서 선생님 그때 잠깐 얘기했지만은 한 17분에서 20분 정도 남았을 때 3문제, 4문제를 구할지 이렇게 체크하는 문제를 다시 볼지 이게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걸 평상시 여러분들이 숙제하고 공부하면서 항상 훈련하고 토요일에 선생님하고 모의고사 수업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그때 또 그거 훈련하고 하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야. 말로 나왔을 때 반드시 이렇게 도표화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설령 도표가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완성된 게 아닙니다. 뭐냐면 P 문제에서 나오잖아요. 이런 확률만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뭐 하는 겁니까? 전체 총 카운트를 다시 세트해서 적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전체 이 고등학교의 자연계 총 명수 적고 인문계 총 명수 적고 남자, 여자 총 명수를 다 적어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자, P나 약분하지 마시고요. P, 그러니까 전체는 이제 100명이죠. 뭐 자연계 인문계 합쳐도 100명, 여기 남자 합쳐도 100명이니까. 자, 윤지아 P나 몇 분의 몇? 50, 그죠? 자, 100명 중에 한 명 뽑았을 때 남자가 뽑혀나갈 확률을 묻는 겁니다. 그죠? P나 100분의 50 약분하지 마시고 그냥 왜냐면 분자 형태를 분모와 분자 형태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서영아, P 남케빈 100분의 남케빈 그렇죠. 남자이면서 동시에 인문계인 거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지? 쭈나 P 남바인 그렇지 45분의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남바인 인문계 중에서 한 명 뽑았을 때 그 사람 근데 그게 남자가 뽑혀나올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잘 봐. 선생님 지금 말하는 거를 이 2가지 표현으로 문제 나옵니다. 인문계에서 한 명 뽑았을 때 남자가 나올 확률. 남자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인문계에서 뽑혀나올 확률. 인문계에 있을 때 뽑혀나왔을 확률. 이거 말합니다. 아셨죠? 남자일 때 인문계일 확률이 아니고요. 남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인문계에 속해 있었을 확률은 인문계에 속해 있었다. 인문계가 분모, 기준이 되는 점입니다. 네. 꽝이야. P 여가자 55분의 25 그렇죠. 자연계 중에서 여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모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케이. 연서야 P 자바역 50분의 25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케이스.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거는 적어놓으시고요. 다음 문제. 그리고 좀 이 문제를 좀 듣고 적으세요. 칩이 생산량인데 삼성하고 LG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삼성하고 LG에서 TV를 만들었는데 삼성하고 LG에서 이것도 당연히 말로 주제죠 나온 거예요. TV를 갖다 우리나라 생산하는데 삼성에서 60% 생산하고요. LG에서 40% 생산합니다. 자, 이럴 때 불량품. 어디 뭐 불량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60% 생산하는데 여기에서
불량품이 3%가 나오고요. 삼성 제품 중에서 불량품이 3%, LG 제품 중에서 불량품이 1%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구하고자 하는 P 자, 당연히 이것도 말로 나오는 겁니다. 말로. 내가 선생님 지금 적기에는 P 3바불, P L바불 컴플리먼트라고 했는데, 자, 얘를 갖다가 한번 해석해 봅시다. 윤지야, P 3바불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봐. 불량품에서 그렇지. 3 삼성이 뽑혀 나오는 거죠. 불량품을 뽑았는데 그 중에 삼성이 뽑혀 나오는 삼성 제품이 속해 있을 확률.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불량품이 아닌 양품 중에서 LG 제품이 뽑혀 나왔을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뜻을 한번 정확하게 또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우리나라 TV 생산의 60%를 삼성에서 LG에서 한다고 가정하고요. 삼성 제품 중에서 3%가 LG 제품 중에서 2%가 불량품이 나오는데요. 자, 이럴 때 불량품을 뽑았는데 그 불량품 중에서 삼성 제품이 뽑혀 나올 확률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자, 우리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P 불량품이 나오는 것 중에서 P 불량품에서 삼성, 그죠? 이거 말하는 거죠? 그러면 봐봐. 불량품이 나오는 케이스는 요 P 불량품이 나오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이렇게 됩니까? 불량품이면서 삼성인 제품이 있고 또는 불량품이면서 LG인 제품이 있는 거죠. 이 중에서 불량품이면서 삼성인 제품 찾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대로 갈게요. 자, 갑니다. 불량품에서 삼성인 것은 자, 뭐야? 삼성 중에서 불량품이면 같은 말이죠. 삼성이 얼마 되는 거야? 전체의 0.6%를 차지하는데 이 중에 얼마? 0.03이 불량품이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삼성 제품이면서 동시에 불량품인 거죠? 또는 불량품에서 LG인 거. 그럼 뭐야? LG가 0.4고요. 얘가 0.01하고요. 분의 0.0분의 0.0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 자, 얘 한번 그냥 바로 계산해 볼게요. 우선 식만 우선 써볼게요. 식은 요거 P 불량품이 아닌 것 중에서 P 불량품이 아닌데 LG인 거. 자, 그러면 숫자 갑니다. P 불량품이 아닌 것은 전체 삼성 중에서 불량품 아닌 거 0.6 중에 0.97 더하기 LG 중에서 불량품 아닌 거 0.98 분의 LG인 거 얘죠? 0.4 곱하기 0.98 라고 잘 들어 끝까지 들어 라고 모든 책에 다 이런 식으로 함수가 돼 있는데 분모가 좀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 자, 중요한 거 하나. 얘는 요거다라고 하는 케이스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불량품이 되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가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건 좋은데 앞으로 이렇게 문제를 절대 이런 식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수학은 쉽게 푸는 게 잘하는 거야. 그러면 쉽게 푸는 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개념적으로 푸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또 하나 쉽게는 뭐냐면 산수가 쉬워져야 틀릴 확률도 적고 수학이 우리가 편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 방법은 또 잘 알아두세요. 풀이는 다 이렇게 100% 정석을 비롯하여 모든 책에 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뭘 이용한다면 그림,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쉽게 가봅시다. 뭐냐면 봐. 지금 여기서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퍼센테이지야. 퍼센테이지 뭡니까? 전체 중에서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 이거 자체가 확률이죠. 그러면 뭐냐? 내가 문제 풀기 쉬운 숫자 배우자는 말이야. 뭐냐면 이렇게 할게. 전체 TV 생산 있어. 전체 TV를 쌤이 그냥 1000대라고 할게. 1000대. 자, 여기에서 뭡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삼성에서 LG에서. 그렇죠? 그러면 삼성에서 몇 대 만든다 소리니까 여기서 보면 1000대에서 60% 차지해. 이게 600대죠? LG에서 몇 대야? 400대 만든다는 거죠? 이게 600대, 400대야. 이 중에서 뭐 되는 거야?
이렇게 불량품 세트가 있는 거죠. 불량품. 그럼 이 불량품 세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600 중에서 얼마만큼? 3%니까 뭐야? 100분의 3. 뭐야? 18대가 나온다는 거죠. 600대 중에서. 얘는 그렇게 또 계산하니까 400 중에 100분의 2니까 몇 대? 8대 이렇게 되겠죠. 그냥 끝났네. 이렇게 숫자를 쉽게 놓고 나니까 봐봐. P 3, 4, 9. 그럼 얼마 씁니까? 불량품 중에 삼성인 거. 18 더하기 8분의 18 이렇게 되잖아. 불량품 중에 삼성인 거. 와우. 그죠? P L과 V 컴플리먼트.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뭐야? 582 더하기 392 이렇게 되겠죠? 이 중에 얼마야? 392. 이 바깥이잖아. 이렇게 되니까 틀렸다는 거. 왜 퍼센트로 나왔어? 이렇게 해. 자, 여기 관련된 거 두 문제 풀 건데 우선 첫 번째 거 선생님 써놨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요. 이것도 당연히 말로 나온 겁니다. A 주머니가 있고 B 주머니가 있는데 A 주머니에 W 흰공 3개, B 검은 공 4개, 총 7개 들어있어요. B 주머니에 흰공 5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잘 봐. 이 순서를 지키는 겁니다. A 주머니에서 손을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꺼내. 그리고 확인합니다. 꺼내서 확인. 흰공 나왔네. 검은 공 나왔네. 확인하고 그거를 다시 B 주머니에 넣어요. 그리고 다시 또르르 섞어. 그렇다면 결국에 어쨌든 B 주머니 총 10개가 되겠죠. 검은 공 나오든 흰 공이 나오든 총 10개가 되면 10개 중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이거 구하는 확률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것도 당연히 말로 나오는 겁니다. AW. A 주머니에서 흰 공이 나왔을 때 BW. B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라는 거죠. 그죠? 보십시오. 이거의 우선 정확한 뜻은 A에서 흰 공이 나왔을 때 B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 지금 이제 처음이니까 그죠? 당연히 이런 실수 많이 하는데 지금 간혹 가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7분의 3, 그다음에 10분의 5, 10분의 6, 이렇게. 이건 지금 완전 잘못된 겁니다. 뭐냐면 A 주머니에서 흰공 뽑을 확률, 그다음에 B 주머니에서 또 흰공 뽑을 확률이야. 근데 얘는 지금 뭐냐면 지금 여기 카운터가 바뀌었잖아. 5에서 6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냥 이어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조건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죠? 잘못된 겁니다. 자, 지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볼게요. P, B, 바, A, W. 자, 되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텐데, 첫 번째, P, B, W, A, W. 자, 원칙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근데 이 원칙이 중요해. 그래야 이 원칙대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바로 두 번째 문제. 좀 이따가. 자, 이 뜻이 바로 뭐였어요? P.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는 거야. 정확하게 다 쓸 수 있어야 된다. P, 이거라고. 자, 그러면 A 주머니에서 흰공이 나왔을 때 B 주머니에서 여기서 이거 A 주머니와 B 주머니에서 동시에 흰공 나오는 케이스야. 그러면 얘 같은 케이스가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거죠. P, A, W는 무조건 일어나야 돼. P, A, W는. 그리고 B에서도 흰공 나오는 케이스, B에서 검은공 나오는 케이스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야. A 주머니에서 흰공 나왔을 때잖아. A 주머니에서 흰공 나왔을 때 경우가 두 가지잖아. 그럼 쌤이 항상 말하는 경우를 나눠라. 이게 쌤이 괜히 하는 소리 아니라고요. 이런 경우 나눴으면 더해라. 그러면 여기서 P, A, W, 캡, B, W. 그죠? 자, 그럼 갑니다. 자, 이제 갈게요. A 집에서 흰공 나왔을 때 얼마입니까? 7분의 3 곱하기 B 집에서 흰공 나왔다. 그러면 흰공이 나왔기 때문에 흰공의 카운트가 5개에서 6개로 바뀌었죠? 그럼 전체 10분의 6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또 A 중에서 또 흰공 나와서 그건 똑같아요. 10분의 4. 근데 이건 흰공 나오는데 검공 뽑았다는 소리야. 그러면 10분의 얘가 5개에서 6개로 바뀐 거지. 얘는 변함이 없죠. 그럼 얘는 그냥 4 이렇게 되겠죠? 그것분의 7분의 3, 10분의 6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얼른 계산해봐. 얼른 계산해보면 이렇게 됩니까? 분모를 7분의 3으로 묶어주면 10분의 6 더하기 10분의 4니까 1이죠? 그럼 7분의 3분의 7분의 3 곱하기 10분의 6이니까 7분의 3, 7분의 4 약분되니까 얼마 되는 거야? 10분의 6 이렇게 나오죠. 맞지요?
그죠? 산수 계산한 거야. 자, 이건 대. 이건 두 번째 풀이. 봐봐. 지금 이 뜻이 뭐냐? 그러니까 항상 말 수학은 쉽게 풀어. 해서 이것도 뭐 숫자 간단히 한데 선생님 더 개념의 바닥을 빵 치고 나면 더 쉬워진다고 했잖아. 뭐냐면 이 부분을 1번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2라고 할게요. 그럼 이 뜻은 뭐냐면요. 1번이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2가 일어날 확률이잖아. 뜻이. 그치? 그러면 이 뜻이 뭐냐면 1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뜻이야. 이 뜻은 바로 뭐냐면 1은 반드시 일어났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1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바뀌었잖아. 이것분의 얘. 근데 요만큼 조건이 바뀌었잖아. 그럼 요거 안쪽에서 얘만 생각하면 되지. 이거 바깥쪽에 있는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야. 1번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2가 일어났다는 거지. 1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생각할 필요 없어. 지금의 뜻은 뭐냐면 무조건 흰 공이 나와서 얘가 뭐가 된 거야? 6개가 됐다는 소리야. 6개. 그러면 바로 답은 P는 뭐야? 여기 중에서 흰 공 뽑을 것만 계산하면 된다. 왜? 얘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전제이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 반드시 일어나야 돼. 반드시 발생될 확률 1이야. 확률 1이야. 무조건 발생돼요. 1 곱하기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10개 중에 흰 공 6. 이게 답이야. 개념을 치면 이렇게 더 쉬워집니다. 자, 앞뒤만 바뀌었을 뿐인데 하나가 땅 차이야.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돼. 자, AW 봐, BW. 친구들에게 그냥 설명 다시. 녹화 버튼 안 눌렀어. 자, B에서 흰공 나왔을 때 A에서 B 동시에 나오는 거야. 자, 그럼 B에서 흰공 나올 때 어떤 거야? B에서 흰공 무조건 나와야 돼. A에서 흰공 나오고 B에서 흰공 나온 케이스. A에서 검은공 나왔을 때 B에서 흰공 나온 케이스를 반드시 따져야 돼. 얘는 전제 사건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얘는 전제되는 게 뒷사건이야. 그래서 반드시 이거죠. 순서대로 적자면 A에서 흰공 나오고 B에서 흰공 나오고 또는 A에서 검은공 나오고 B에서 흰공 나오고 분의 그죠? 얘죠. A에서 또 흰공 나오고 B에서도 흰공 나오고 이거 구하는 겁니다. 그 얘는 반드시 이렇게 다 나눠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서 얘는 어떻게 되는 경? 자 갑니다. A에서 흰공 나올 케이스 7분의 3에서 B에서 흰공 나올 케이스 뭐였죠? 아까 10분의 6 더하기 얘는 전체 A에서 B 그죠? 분량 나온 7분의 4에서 다시 얘는 10분의 5가 되겠죠? 왜냐면 검은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검은 공 카운트가 올라간 거야. 근데 어쨌든 흰공 뽑아야 됩니다. 이거 분의 얘 해서 얘 같은 케이스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다 계산하지 말고 얘는 무조건 그냥 전제되는 사건이 앞서 일어났으니까 얘는 무조건 발생된다고 치면 무조건 흰공 넘어서 6개 돼서 얘 확률 P는 10분의 6 이렇게 바로 딱 쓰는 게 훨씬 더 좋지만 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제되는 사건의 경우가 나머지니까 이렇게 꼭 주의하셔야 돼요.